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만에 그나마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신남성연대 배인규씨 관련한 소식을 글로도 남겼는데요. 고소했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구약식 70만원 처분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법적 대응이 꽤 성가신 일이기도 하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란 사실도 잘 알지만 무조건적인 관용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기에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갈 예정이고요. 특히 사이버불링 문제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만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진행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에 대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헌정사 하나의 관행이 무너졌다, 이런 입장을 방금 내놨네요. 본인이 한 짓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나 봅니다. 언론이 이런 식으로 띄워주니 거기에 취한 거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달랐다 그러고 사회적 약자를 25%나 할애해서 언급했다고 하는데 연설문 4분의 1 분량에 해당하는 약 1000자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으로 할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자 복지의 중요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띄워주고 있는데요. 약자 복지 추구의 방점, 이런 식으로 계속 약자 복지 타령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저렇게 약자를 위한다고 얘기해놓고 정작 예산은 다삭감에서 뒤통수 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뒤통수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한 제목도 의도가 훤히 보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결국 역풍을 맞은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농림어업 종사자의 긍정평가는 16.3%포인트 급락하고 국민의힘도 15.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양곡관리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농림어업 종사자 지지율 20% 급상승했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소식도 계속 전할 필요가 있고요. 남산에는 슈트맨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죠. 쉽게 말해 남산의 한 전망대에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나타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불편함을 느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정작 대부분의 국민들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이런 불편까지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절반 이상이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대장동 특검 도입 관련해선 적극 찬성한다가 50% 가까이 되고 검찰 조사보다는 특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44%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52.7%가 동의하고 있고요. 중도층 54.8, 진보층 76.4가 정치 탄압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법치를 잘못했다고 보는 여론이 압도적이죠. 데이터 리서치 정기 국민 여론조사 결과고요. 이런 와중에 태극기 부대에 계속해서 구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월 26일에 맞춰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분향을 갔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런 식으로 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보는 건 착각인데요.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술자리 관련해서 술자리 증언이 나왔는데 녹취된 건 맞다, 이런 보도가 오마이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최근 김의겸 의원 그리고 더 탐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술자리 증언자의 오빠라고 밝힌 A씨가 녹취된 것은 맞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녹취 사실을 인정한 거고요. 이게 핵심 근거이기에 더더욱 중요한 대목인 거죠. 다만 A씨는 술자리 증언자의 남자친구, 즉 제보를 한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논란에 휩싸인 이세창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짜깁기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세창이란 사람이 대중성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겠냐? 그리고 실제로 이세창씨도 현장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후로 6월부터 지금까지 타임라인 순으로 일련의 과정들을 요약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야,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면 너무나 공교롭지 않습니까? 특히 윤상현 의원의 대화녹음 금지법 관련해서 당시에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 녹취와 관련해서 윤상현 씨가 등장하며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김앤장 이들의 관계를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 한동훈 장관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비밀번호부터 풀어라. 이런 여론이 커져가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술 못 마신다. 뭐든지 걸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본인이 술을 마신다 안 마신다를 떠나서 술자리에 가는 건 전혀 다른 얘기고요. 오죽하면 이런 증거 사진까지 공개가 됐죠.
한동훈 장관도 웃긴 게 수사받는 사람이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한 나라는 없다. 최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2년 전에 수사팀 바꿔달라 했습니다. 내가 하는 쇼핑은 괜찮다 뭐 이런 겁니까? 어쨌든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뒷골목 깡패식 협박이라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후로 건사랑 그리고 자칭 보수단체에선 김의겸 의원을 고발하고 나섰네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도 같이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언론에선 한동훈 술자리 발언 일파만파라며 김의겸 의원 면책특권 얘기와 관련해서 예외는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무조건 허위라고 단정짓기엔 녹취가 너무 리얼하지 않냐. 그리고 당장 지금 유동규의 말만으로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을 다 엮어가려고 하고 있는 게 그들인데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가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근택 부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라고 주장하며 정작 한동훈 장관이 법적 조치한다는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왜 안 나오고 있냐. 당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이 법적 조치한다 했을 땐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쏟아냈냐 라고 비판했고요. 과거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 돈다발 사진 가지고 택도 없는 언플했고 당시 언론인들이 그걸 또 얼마나 열심히 보도했습니까?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았고요. 돈다발 사진에 비하면 녹취록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겠냐 라고 꼬집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